자, 먼저 김도현 전문가가 준비한 업종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하신 쪽 자율주행입니다. 최근에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또 자율주행 시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가 완전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발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사용 서비스로 진입을 하고 있는 이 변곡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는 더욱더 뜨거워진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대규모 상용화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성공적으로 만약에 평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 전체의 기술 혁신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아니, 그런데 첫날부터 역주행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서비스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실제로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첫날부터 역주행을 하거나 차선 진입의 오류를 보이는 등 여러 주행 오류를 드러내면서 이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거나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는 등 이러한 통제 실패 사례도 확인이 되었었는데,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실제로 이 도로의 복잡한 상황과 돌발 변수에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좀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러한 운전 제어 기술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로교통 안전당국도 관련 문제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상당한 개선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구글도 로보택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웨이모죠. 이쪽에서도 뭐 만만치 않게 지금 반격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서비스 지역을 넓혀가는 그런 양상이더라고요. 자, 지금 테슬라와 구글 양대 축을 놓고 봤을 땐 글쎄요, 자율주행 쪽의 승자를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이 뚜렷한 승자를 단정 짓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강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막상막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네네.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이러한 복잡한 센서를 활용을 해서 이 안정성과 정밀 주행에서 현재 강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비교 테스트에서도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돌발 상황 대응과 신호 준수 등에서 테슬라보다 훨씬 더 안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과 실시간 연산으로 더 넓은 지역에서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스틴에서는 이 웨이모보다 5배나 넓은 지역을 현재 커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웨이모보다 더 저렴한 그 요금 구조로 비용이 적용이 되면서 경제성에서 한 단계 앞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네.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한쪽이 확실한 승자다라고 현재로서는 판단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웨이모는 이 안정성과 신뢰성에서, 그리고 테슬라는 확장성과 가격, 그리고 혁신성에서 각자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 쪽도 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알리바바 그룹 같이 로보택시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들이 이제 들려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중국의 입지가 어떠한가? 그들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이 주요 기관들이 중국의 로보택시 시장이 2025년부터 10년간 약 870배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였는데 연평균 성장률을 한번 따져본다라고 한다면은 약 96%가 넘을 전망입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인 우한 그리고 베이징, 선전에서는 이미 상용 로보택시 서비스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요. 특히 우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도로의 47% 구간에서 24시간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대형 IT 기업들 바이두, 디디추싱, 알리바바 이렇게 중국의 대형 IT 기업들이 앞다퉈서 로보택시 시장에 현재 진출을 하면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기술 개발과 투자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외에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보택시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은가? 이 부분도 또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약간 제도적인 어떤 규제라는 부분에 발목이 잡혀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많고요. 미국, 중국 이렇게 뭐 치고 나가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전문가님.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기술과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좀 적극적으로 현재 나서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규제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국 대비해서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로보택시의 상용화와 그리고 유료 서비스 확장에 돌입을 한 반면에 한국은 아직 레벨 3에서 4 수준의 시범 운행과 그리고 제도 장비의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임시 운행 허가 제도 같은 일부 유연한 정책이 도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상용화와 대규모 서비스 확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아직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미래에 있어서 이 모빌리티 산업을 좀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려고 한다면은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도연 전문가께서는 자율주행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 관심 업종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함께 하시는 김태준 전문가께서는 이쪽 섹터에 대해서 뭐 미래를 어떻게 예. 보시는지 의견을 또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자,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특히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캡은 상용화 여부는 업계 판도를 바꿀 만한 핵심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누적 주행 데이터, 전기차 인프라에 대해서 모두 갖춘 만큼 자율주행 플랫폼을 구축할 수가 있는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상용화에 성공하게 되면 테슬라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 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 성장에도 불을 지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도 전반적으로 분명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나올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관련 이슈들 꼭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시겠고요. 이런 글로벌 흐름을 이제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제 카카오 채널에 오시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도연 자문역의 김도연 전문가의 그 관심주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 또 전략이 더 자세하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자율주행 관련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선호 종목을 어떻게 압축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하시죠. 자, 먼저 가볼 쪽은 세코닉스입니다. 세코닉스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전방 카메라를 납품한다. 이런 또 긍정적인 재료가 있죠. 자, 엔비디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주요 고객사를 계속해서 늘려간다면 또 하나의 강력한 그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엔비디아가 이 로보택시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자동차 부문 매출이 급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자체가 현재 빠르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차량 한 대당 이 카메라의 탑재 수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고성능 전장용 렌즈의 어떤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전장 카메라 수요도 동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코닉스의 공급 물량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전방 카메라 렌즈에 납품한 성과로 인해서
연매출 5천억 원에 근접을 하는 등 실적도 뒷받침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코닉스를 첫 번째 관심주로 뭐 관련된 그 유망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궁금한 게 이제 그 매출 베이스를 보니까요. 차량용 카메라 렌즈 쪽이 스마트폰 렌즈를 더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쪽 성장이 만만치 않은가 보네요, 정말. 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세코닉스의 전체 매출에서 이 차량용 카메라 렌즈 등의 이러한 차량용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스마트 렌즈 등 모바일 부분을 훨씬 더 크게 앞질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부터 이 차량 카메라 렌즈 및 모듈 매출 비중이 모바일 카메라 렌즈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 차량용 카메라 렌즈의 어떤 시장의 확대, 그리고 모바일 부분에서 부진이 겹치면서 2024년부터는 현재까지 차량용 부품이 이 세코닉스 매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율주행 산업은 성장해 나가겠죠. 뭐 당연한 수순으로 저희가 다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부품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거고요. 이런 카메라, 차량용 카메라도 같이 또 이게 증가가 되지 않을까,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코닉스의 어떤 뭐 시장 점유율 증가나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네, 자율주행의 어떤 그러한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이 카메라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레벨 2에서 3에서는 차량 한 대당 5개에서 10개 정도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리고 레벨 4에서 5에서는 최대 24개에서 26개까지 카메라가 탑재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용 카메라 시장 자체가 고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세코닉스의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대차 같은 글로벌 주요 완성 기업과 그리고 이 엔비디아 같은 자율주행 플랫폼 기업에 이 카메라 렌즈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이 세코닉스의 기술력과 그리고 대량 생산 체계, 그리고 품질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이 경쟁사 대비 강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코닉스. 그렇다면 접근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점보단 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가 어떤 저가 매수 기회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뭐 다른 전략이 필요할지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세코닉스의 최근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4,500원에서 7,000원 구간에서 등락을 현재 거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 엔비디아의 로보택시의 시장 진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된 흔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세코닉스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한 6,000원 부근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 구간인 8,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를 그리고 손절컷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 구간인 4,000원, 4,500원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계속해서 세코닉스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김도연 전문가의 추가적인 내용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된 토픽들 찾아보고 있죠.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화면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SOS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이나 로봇 관련 라이다 센서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 나온 재료가 현대차에 이런 또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건데 이 협업을 통해서 현대차의 모빌리티 로봇에
라이다가 장착된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SOS 랩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그리고 이 로봇용 라이더 센서 전문 기업인데 최근 이 현대차 그룹과 협업을 하면서 이 현대차에 이 모빌리티 로봇의 라이더 센서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이 SOS 랩과 3D 고해상도 라이더를 공동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협업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가 바로 이 현대차 로보틱스 랩의 차세대 다목적 모바일 로봇인 이 모베드입니다. 이 모베드 같은 경우에는 실내외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소형 모빌리티 로봇으로 한 대당 2개의 이 라이더 센서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SOS 랩의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소형화 그리고 높은 해상도, 내구성, 저정력 등의 어떤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규칙한 노면이나 장애물 간에도 안정적으로 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지금 SOS랩의 사업 영역을 좀 따져보니까요. 주차 관제, 공항 인프라 이쪽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단순히 모빌리티를 넘어서 정말 인프라 쪽에서도 뭔가 시장에 어떤 선점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데 가능성이 있다, 뭐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이 SOS랩은 김해공항과 여수공항에 주차 관제 시스템을 수주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청주공항에 빈 주차면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도 따낸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이 주차면마다 이 센서를 설치를 해야 했었지만 이 SOS랩의 라이더 솔루션에는 한 대의 센서로 최대 50대의 주차 공간을 동시에 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경제성이 매우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같은 기술력 때문에 남은 국내 14개 공항에서도 잠재적인 수주 대상으로 현재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다 기반의 주차 관제 그리고 차량 유동량 분석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로 현재 사업을 확장 중이고 스마트 시티 사업에서도 이 솔루션의 적용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프라 시장에서도 이 SOS 랩이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OS랩이 어떤 부분에 기대를 걸 수 있는가 그 가치를 따져주셨는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실적만 본다면 과연 괜찮은가라는 의구심이 좀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1분기를 보니까 모빌리티 부분 매출은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반기엔 달라질까요? 흑자 전환 성공할 거라 보십니까? 네, 올해 1분기에 이 SOS랩의 모빌리티 매출이 전년 대비 많이 감소를 하면서 좀 적자가 확대가 되긴 하였습니다.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모빌리티 부분의 수주 지원과 그리고 일부 스마트 시티의 어떤 프로젝트 취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현재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하반기부터 이 현대차의 모베드 등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이 라이더 센서의 대량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 공항이나 주차장 등 이러한 인프라 시장에서도 수주 확대가 예상이 되면서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그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결국 실적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또 요약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자분들이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격 전략 잡아주시죠. 네, 이 SOS랩의 최근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반적으로 이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이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이 14,000원 부근에서 저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장 초기 가격 부근인 이 18,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손절컷 같은 경우에는 이 전저점 구간인 1,500원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도연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에서 채널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